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도 뜨겁습니다. 고흥과 여수 등의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 양식장에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수조가 거의 텅 비었습니다. 냉동 창고에는 죽은 물고기를 담은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양식장에서만 강도다리 20만 마리와 넙치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등량만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천 마리씩 나오고. 해상 양식장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고흥 등량만 수온은 일주일 넘게 30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도 이상 높습니다. 이 밖에 여자만과 도안만, 한평만에도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지난주에는 적조 예비 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지자체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사육 밀도를 낮추는 등 사전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먹이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화산소나 그다음에 차광막 등을 가두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설치해서. 고흥군은 육상 양식장에서 발생한 폐사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정확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5개 시군 376개 어가에서 2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내일 여수에 있는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및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 어업인들에게 사료 공급을 조절하거나 대응 장비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지역 가축 폐사 규모도 지난해 전체 피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 3천여 마리로 지난해 여름 석 달여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6만 9천여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폭염특보 시작일이 6월 11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랐고 7월 평균 기온도 26.6도로 지난해보다 높아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0년 전 광양제철소와 함께 들어선 금호동 주택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왔는데요. 최근 광양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 금호 주택단지는 1980년대 초 광양제철소 건설과 함께 지어져 주택, 학교, 쇼핑몰 등을 갖춘 당시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명품 주거단지로 필수 견학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체 5,131세대 가운데 21평 이하이거나 지은 지 35년이 넘는 세대가 60% 이상이고 5층 이하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세대도 80%에 이릅니다. 주민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이 적지 않지만 광양시와 포스코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관리 부재의 폐해가 불거져 왔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를 전체를 이전을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중론인데요. 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좀 효율적인 건지 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근 광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은 광양시와 포스코가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금호동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향후 금호동은 주택단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양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주민과 기업이 먼저 나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주체가 돼서 환경대학원이든 어디든 아이간에 믿을 만한 곳에 용역을 의뢰하는 말하자면 이니셔티브를 저는 포스코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안 이것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다. 제철 주택단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문제를 장인화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대 공모 용역기관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알리려고 참여 의사를 전달했지만 해당 내용이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으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의대 공모와 관련한 용역기관의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는 다만 전남 도민들의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화와 협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천역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여수상공회의소가 철도당국을 비판하며 주차장 확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건의문을 통해 주말이나 성수기에 철도 이용객이 몰리면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일 평균 수송 실적만을 근거로 주차장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탁상 공론식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120면 수준에 불과하다며 택시와 일반 차량의 주행로를 분리하고 일부 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철도공단에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의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시의 인구는 69만 9,9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0여 명 줄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여수시로 1년 동안 3,200여 명이 줄었고 순천은 2,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양은 1,5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양시를 19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광양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500여 가구인데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전심사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져 주택 공급이 제한됩니다. 여수시가 오는 1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해양소년단 리가타 여수 마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수상 기능 경기 대회와 해양 스포츠 경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남파랑길 순천 구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기간은 11월 말까지며 매달 20명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이어졌습니다. 전남 전 지역의 수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 35도를 기록하며 매우 더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당분간 꺾일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열대야와 함께 한낮 기온 34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남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40mm로 예상되고요. 이로 인해 높아진 습도로 인해 한증막 같은 더위는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 25도, 순천, 광양 26도, 여수는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3도, 순천 34도, 광양, 고흥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12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13.1일로 1973년 관측 이래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틀 중 하루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평균 최저 기온은 24.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순천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 모집한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대는 시설 원예 분야에서 전라남도 관련 기관과 협업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순천대는 또 연말까지 농업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관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